자, 이제 문장 구조, 문장의 짜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혼문장이냐 견문장이냐 따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네모 1 갑니다. 혼문장과 견문장. 혼문장이라는 것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 나타난 겁니다.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 견문장은 둘 이상이죠. 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문장 안에 안겨 있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혼문장의 경우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거고요. 견문장의 경우는 이런 주어 서술어의 문장이 이렇게 주어 서술어처럼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주어가 있고 다시 주어 서술어 그리고 다시 서술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이렇게 이어진 경우와 이어진 경우와 그 다음에 안긴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철수는 집에 갔다 왔다. 요거는 견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철수라고 하는 주어, 그 다음에 어디에 갔다 라는 서술어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철수라는 주어가 있겠죠. 그리고 그 철수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어 주어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견문장이다. 두 번째, 철수는 집으로 가고 있다. 뭐 얼핏 위와 비슷해 보이지만 철수는 이라는 주어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가고 있다 이게 마치 서술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앞에 있는 것은 본용언, 뒤에 있는 것은 보조용언이죠.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 한 번만 나타나죠. 그래서 혼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따가 보조용언이었다는 거. 다음 당구장 표시입니다. 견문장의 경우에 요거 가지고 많이 힘들어해요. 두 개의 혼문장에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견문장이 되는데 공통된 게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 생략 아무래도 오래 땡깁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나는 집에 가기 싫다. 이게 이제 견문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뭐뭐 하기가 싫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관로안입니다. 나는 집에 가다라는 게 끼어 있죠. 그래서 이게 안겨 있는 겁니다. 나는 집에 가다. 그리고 이제 큰 문장은 나는 뭐뭐 하기가 싫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문장.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다 할 때 이 괄호 안에 가을 하늘 같은 경우가 똑같죠. 그래서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높다 하나, 푸르다 하나 이렇게 서술어를 두 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예문 철수는 성실하니까 성공할 것이다 했습니다. 주어가 여기 있고요. 성실하다 하나 서술어 성공할 것이다 서술어 또 하나. 요 사이에 있는 철수는 동일하니까 생략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생략된 주어 서술어 두 번 나오죠. 역시 견문장이 됩니다. 자, 이어진 문장이란 이렇게 없으셨네요. 이어진 문장이라는 거는 이제 문장에 연결어미가 붙고요. 그리고 다시 문장이 이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어진 문장은 연결어미를 보고 어미를 주목해야 되죠. 연결어미를 보고 그게 대등하게 이어졌는지 아니면 종속적으로 이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들을 보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들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미들을 보면 고, 지만, 그 다음에 뭐 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고야, 이거 잘못했네요. 이건 아니고
요거 뭐 있지만 요 정도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나머지는 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의 관계 있죠. 관계. 여기 원인, 의도, 배경, 조건, 양보, 전환, 뭐 요런 것들, 요런 것들도 한번 이제 그 관계도 한번 따져볼 수 있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거 좀 쉬운 예라서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길 바라고,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쓰는 문장이 이게 뭐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죠. 1반과 2반은 사물함이 없다. 자, 어떻습니까? 이 문장은 혼문장입니까? 견문장입니까? 정답은 견문장입니다. 이 와과가 이제 속을 썩이는 건데, 1반은 사물함이 없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반은 사물함이 없다 해서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와와 과가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주어에 와, 과가 쓰였다면은 동일한 소수로를 가진 두 문장이 합쳐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어진 문장이다라는 것 아시고요. 이렇게 주어가 와과로 이어진 것 살펴봤는데, 주어뿐만 아니라 뭐 문장 성분 배웠지만 목적어의 경우도 뭐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뭐 영희는 국어와 수학을 잘 한다라고 했다라면은 이 부분 국어와 수학을, 요건 목적어죠. 요게 역시 뭡니까? 와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또 영희는 국어를 잘한다. 그리고 수학을 잘한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어뿐만이 아니라 목적어 또한 와, 과를 통해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거 말고도 목적어 말고도 부사어도 와, 과로 연결되면 역시 이어진 문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BTS 콘서트라고 할까요? 뭐 부사어 같은 경우는 팬들이, BTS 팬들이 중국과 일본에서 들어왔다, 입국했다 라고 한다라면은 이것도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 이 부사잖아, 그지? 근데 이게 과로 이어졌죠. 이것도 이어진 문장이다라는 거. 정리하면 이제 주어 와과, 목적어에서도 와과, 부사어에서도 와과로 문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장의 짜임, 이제 아는 문장을 살펴보러 갑시다. 아는 문장은 큰 문장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요. 안긴 문장은 작은 문장,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절을 이해해야 되는데, 절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드렸죠. 이건 마디라는 뜻이잖아, 그지? 근데 이 절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는데, 이 아이고야,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는데,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있는데 이게 큰 문장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거. 큰 문장의 한 부분으로 이제 기능하는 것을 절이라고 그럽니다. 이 절이 더 큰 문장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 주어가 있고 그 안에 다시 주어 서술어가 있고 그 뒤에 다시 서술어가 있고, 이게 이제 하나의 절이 되는 거죠. 이 절이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앞에 땡땡절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주어 역할을 한다라면 주어절 되는 거고요. 목적어 역할하면 목적어절, 목적절. 그다음에 서술어 역할하면은 서술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야. 먼저 이제 문장 성분을 보면 그렇고요. 이제 명사절이냐 관형사절이냐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어미들을 주목하면 됩니다. 명사절 같은 경우는 또는 이제 미음 또는 기가 붙어서 이제 쓰인 절을 명사절이라 그러고요. 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여기 은는 을던이죠. 뭐 입에 붙이면 좋겠어요. 은는 일단. 물론 니은도 있습니다. 은에는 니은도 있고요. 은는 을, 뭐 을 같은 경우는 리을만 있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은는 을던 니은과 리을은 따로. 그 다음에 서술절 같은 경우는 부사절 있네요. 부사절 같은 경우는 이게 도록 듯이가 붙은 거 예문들 여기 있고요. 서술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예문을 통해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되게 복잡한 요걸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철수는 아들이 2명이 있다. 철수는이라는 주어에는 아들이 2명이 있다라는 서술절이 하나 있는 겁니다. 네. 이 서술절 안에 또 절이 더 있는 거죠.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따져내기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수는 아들이 2명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인용절은 뭐 인용 표시가 있고요. 라고냐 고냐 이렇게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렇게 나뉘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요소들입니다.